오늘은 토르의 망치 멸니르를 만들겠습니다. 뜬금없이 왜 갑자기 망치를 만드느냐고요? 내 맘이. 실제 크기의 멸니르를 만들기 위해 아이소핑크의 사이즈를 표시합니다. 열선 카탁이라는 도구입니다. 니크롬 손의 발열을 이용해 플라스틱을 자르는 데 사용하는데 지금 아이소핑크가 소리를 내며 깔끔하게 절단되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아마 저 니크롬 손에 손가락을 대면 손가락도 깔끔하게 절단될 수 있으니 사용하시게 되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합니다. 깔끔하게 잘렸죠? 계속해서 표시한 사이즈에 맞게 열선 커터기를 이용해 잘라줍니다. 소리는 나름 ASMR 느낌 나고 좋은데 냄새는 진짜 더럽게 고약합니다. 정리하자면 열선 커터기는 위험하니까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사용하더라도 냄새가 고약하니까 반드시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길 바라며, 그렇다고 칼을 써서 아이소핑크를 자르기엔 위험하니까 그냥 만들지를 마세요. 두 개를 겹쳐 망치가 될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옆에 각진 부분들을 잘라내 서서히 멸니르의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생각해보니 단열재로 사용돼야 할 이 아이소핑크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요긴하게 사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 토르도 몰랐을걸요. 기왕 만들기로 한 거 이다벨리르의 드워프 대장장이가 됐다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냅니다. 아무 생각 안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열선 커터기가 멸니르보다 강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스타워즈의 광선검처럼 자르는 족족 깔끔하게 잘려나가는데 묘한 쾌감이 느껴집니다. 야, 네가 멸니르보다 세겠는데? 대충 형체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울퉁불퉁한 부분이 꽤 많습니다. 사이즈가 정확히 딱딱 맞아떨어졌다면 좋았겠지만 제 마음은 삐뚤어져서 삐뚤빼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붙여 다시금 정확한 사이즈를 만들어줍니다. 가로 세로 정확한 길이 알려드리고 싶은데 까먹었습니다. 맛있던데요. 이제 이 종이를 토대로 그 위에 점토를 붙여주고 사이드에 비어있는 부분들도 채워줄 겁니다. 그 전에 멸니르의 손잡이를 가운데에 끼워 넣어줍니다. 맞습니다. 나무젓가락입니다. 천둥의 신무기는 이렇게 값싼 재료로도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아직 완성까지 수많은 단계가 남았지만 그 전에 견고하게 고정됐는지 테스트해줍니다. 잘 고정됐다면 제가 이걸 세게 던져도 나무젓가락이 떨어지지 않을 보장. 더 튼튼한 나무젓가락으로 다시 잘 고정해줍니다. 여분의 길이는 잘라서 사이즈를 맞춰주면 이제 정말 튼튼해 보이는 스티로폼 멸니르가 완성됩니다. 만드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 위에 그 사이즈와 똑같이 점토를 붙여줍니다. 만들다가 점토가 옆으로 삐져나가면 어떡해요? 붙이면 밑에 있는 종이가 안 보여서 잘 모르겠어요. 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종이의 테두리에 각을 살려서 외곽선에 먼저 점토를 붙여주고 그 면을 이렇게 점토로 채워주면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쉽게라고 했지만 고생을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왜 항상 사서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멸니르는 사세요. 제발. 다른 면도 똑같은 과정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소핑크 치수 잘 재서 정확히 자르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왜 이러고 있지? 사이즈야 정확히 잘 잘 수 있지만 정확히 자를 도구가 없었습니다. 열선 커터기 비싼 거 아니냐고요? 동네 문방구에서 만 얼마에 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냥 멸니르 흑수저 에디션이라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흑수저 에디션이므로 만드는 사람이 몇 배 더 고생해서 작품에 피와 살을 갈아넣고 거북목을 얻어가면 되는 겁니다. 애초에 금수저는 갖고 싶은 게 생기면 사겠지. 더러운 세상. 면을 다 채웠으면 면의 꼭지점과 꼭지점을 이어서 각을 잡아줍니다. 그 후엔 그 부분을 점토로 채워주면 망치 부분이 어느 정도 완성됩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못났다고요? 괜찮습니다. 죽음의 사포질을 통해 매끄럽게 해줄 겁니다. 그림 잡은 신술! 이렇게 매끄러운 망치 부분이 완성됐습니다. 꽤 크죠? 헬라는 어떻게 이걸 한 손에 쥐고 부순 거지? 왕손인가? 이젠 멸니르의 디테일을 살릴 차례입니다. 우선 컴퍼스로 원을 그려주고 사이즈에 맞게 망치 윗부분을 붙여줍니다. 손잡이는 처음에 고정해둔 나무젓가락을 이용해서 만들겠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무젓가락에 점토 붙여서 손바닥으로 잘 굴려주면 이렇게 가래떡이 됩니다. 이거 이제 구워서 조청에 싹. 누구든 이 망치를 쥐는 자 자격을 갖췄다면 토르의 힘을 얻을지어다. 짜리목당에서 못 박을 때나 쓰일 것 같이 생겼지만 이 망치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천둥을 다룰 수 있으며 손잡이를 돌리면 잠시 동안 하늘을 날 수도 있고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든 주인이 부르면 언제든 주인 손에 돌아가는 사기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러운 건 주인에게 돌아가는 세 번째 능력인데 TV 리모컨에 쓰면 개꿀. 조각칼을 이용해서 끝부분에 문양을 파줍니다.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는 작업은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숙련된 조교이기 때문에 절대 다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내가 조각칼 쓰는 게 중학교 때 이후로 처음인가? 이제 손잡이가 들어갈 공간을 파주고
안 쓰는 가죽을 이용해 손잡이를 만들 겁니다. 7년 동안 안 쓰던 가죽 가방 끈입니다. 왠지 버리기엔 아깝고 쓰기엔 촌스러워서 방치해뒀는데 이게 가죽 가방인지 먼지 가방인지 구별이 잘 안 돼서 들고 왔습니다. 자른 가죽은 손잡이 끝부분 구멍에 끼워 넣어줍니다. 그런데 가죽은 먼지가 될 바에 이렇게 멸니르가 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아님 말고 망치 위에 아스가르드어로 쓰인 문자도 파줍니다.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지만 저는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했으므로 이런 문자의 뜻 따위는 금세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요? 용클리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계속해서 조각칼을 이용해 디테일을 하나하나 살려줍니다. 사실 멸니르가 캐릭터 피규어보다 쉬울 것 같아서 만들었는데 이런 빌어먹을 디테일 때문에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음식은 반드시 사드시라는 어느 아버님의 가르침처럼 저는 피규어는 반드시 사라는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다. 멸니르 싼 거는 12,000원밖에 안 하던데 이렇게 무늬를 새겨주면 됩니다. I have a pen. I have pineapple. 멸니르. 사실 멸니르는 무드 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이 아크리액터처럼 생긴 조명을 아이소핑크에 끼워 넣어 느낌 있는 무드 등을 만들 겁니다. 여름에 계곡에서 숟가락으로 수박 파먹을 때처럼 조명이 들어갈 공간을 봐주고 그 공간에 조명을 넣어줍니다. 쏙 들어가네, 기분 좋게. 이제 아이소핑크를 조각해 바위를 만들어주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할 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완성된 바위를 붙인 뒤 조명을 켜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느낌 있죠? 그리고 바위 위에 이렇게 멸니르를 올려 무드 등을 완성시킬 겁니다. 채색 단계입니다. 많은 색이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은색으로 망치 부분을 덕지덕지 칠해줍니다. 은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면 더 빠를수록 더 발색이 잘 됩니다. 처음에 칠할 땐 뭐가 칠해지는 건가 싶은데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보면 정말 멋진 은색이 됩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지금 내가 잘하는 건가? 의심이 들어도 시간이 지난 후 다시금 이때를 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디테일 부분은 조금 진한 은색으로 마감해줍니다. 손잡이는 어두운 나무색으로 밑색을 깔아주고 은색으로 디테일을 칠해 마무리해주면 멸니르 채색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만들어둔 바위를 칠해주면 토르의 망치 멸니르 완성입니다. 사실 멸니르가 얼마나 단단한지 한번 던져봤다가 손잡이가 떨어져서 시겁했습니다. 꽤 무거워서 뚝배기 하나쯤은 쉽게 깰 수 있을 것 같은데 관상용으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아스가르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긴데 용클레어 채널 구독, 좋아요 하면 멸니르를 들 자격이 생깁니다.